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2프로 한종환입니다. 지금 난리난 ELS, 일명 홍콩 ELS라고 불리우는 상품의 투자 설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합니다. KB증권에서 판매되었던 상품이며 공시실에 등록되어 있는 투자 설명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은행 예금 상품들의 금리가 1%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며 연 4.5%의 수익률은 당시 예금 이자의 5배 정도 되는 수준이었기에 그 시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목돈 운영 상품 중 이자 측면에서 엄청난 매력이 있었습니다. 상품명은 KB-ABLE ELS 제1638호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입니다. 고위험 2등급 상품이며 원금 비보장형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S&P 500 지수, HSCI 지수, 유로스탁 50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는 3,811포인트, HSCI 지수는 11,717포인트,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3,636포인트였습니다. 앞으로 말하기 편의를 위해 미국, 홍콩, 유럽 지수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기 상품이며 연 4.5%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가능했고 조건 만족 시 자동 조기 상환이 됩니다. 자동 조기 상환의 발생 조건은 이러합니다. 미국, 홍콩, 유럽 지수가 최대 25%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 4.5%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만기일까지 조기 상환 조건 미충족 시 아래 만기 상환 금액 결정 조건에 따라 상환 금액이 지급됩니다. 첫째, 각 최초 기준 가격의 70% 이상일 때 이자를 지급합니다. 둘째, 새 기초 자산 중 하나라도 50% 이하로 하락한 적 없으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셋째, 3년 동안 새 기초 자산 중 하나라도 50% 이상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시 새 지수 중 하나라도 30% 이상 손실이 나 있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2021년 2월 26일 지수를 기준으로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투자상품 판매할 때 이것만큼 힘이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절대 손해 안 본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라 생각하겠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가 반토막이 날 가능성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백테스트 해본 결과 전체 4,808번 중 367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 발생 빈도가 무려 7.63%, 한 나라의 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100번 중 7, 8번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3년간 보유했을 때 최대 이익은 13.5%, 하지만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 맨정신으로 다시 보면 당시 예금 이자 대비 수익률도 매우 높고 투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매우 위험한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지수, 유럽 지수 모두 위아래 움직임은 컸지만 손실 조건에 해당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홍콩 지수의 경우 2022년 10월 31일 4,938포인트를 찍으며 21년 2월 26일 기준으로 58%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원금 손실 조건이 발동된 겁니다.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선 만기 시 모든 지수가 최초 기준 가격의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 13.5%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수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느냐? 2021년 2월 26일 기준 지수 대비 70%라 하면 미국 지수 2667포인트, 홍콩 지수 8202포인트, 유럽 지수 2545포인트를 넘어야 합니다. 미국 지수와 유럽 지수 모두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홍콩 지수입니다. 현재 6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남은 3개월 동안 37%가 상승해서 8200포인트를 넘어야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콩 지수 반등에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기 회복의 분수령,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오길 희망했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준은 아니어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게다가 당시 ELS에 가입한 분들이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한 정기예금 가입하듯 큰 돈을 가입한 사례들이 많아 피해자들의 수가 너무 많고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2019년 독일 채권 DLS 사태도 이번 홍콩 ELS 사태도 공격적 투자 성향이 아닌 분들이라 할지라도 왜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구독,
팔로우 설정해 두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